엄마, 아빠, 하나, 둘, 셋, 박지성, 손흥민, 하나, 둘, 셋,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하나, 둘, 셋. 마지막 질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중 어떤 항공사를 선택할지, 어떤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모을지 결정이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또 떠남이 결정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여행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항공권이니만큼 저희는 최대한 안락하게 항공권을 탑승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바로 마일리지 모으기죠. 하지만 정작 마일리지를 모으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사인 두 개의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중에 어떤 항공사를 모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이걸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3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속으로 곰곰이 고민해 보시면서 나에게 적합한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어떤 마일리지인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요, 내가 마일리지를 열심히 모아서 결국에 어떤 티켓을 발권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어떤 티켓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갈지, 목적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 담겨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좌석을 발권할지, 뭐 1등석일지 비즈니스석일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의 여행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동 취항을 하고 있지만 일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만 취항하고 있는 도시가 있고 아시아나항공만 취항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그 마일리지 가지고 발권하려고 딱 봤는데 해당 항공사가 내가 여행을 하고 싶은 도시에 취항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마일리지 발권을 통해서 여행을 하고 싶은 어느 정도의 도시가 명확하다면 조금 더 항공사 선택에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만 취항하고 있는 도시가 얼마나 있는지, 아시아나항공만 취항하고 있는 도시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올까요? 앞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대한항공만 취항하고 있는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고 여행객들이 좋아할 만한 도시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요. 유럽만 봐도 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스페인의 마드리드, 이탈리아의 밀라노, 체코의 프라하, 오스트리아의 빈, 그리고 스위스의 취리,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 이런 도시들 다 대한항공만 취항하고 있고요. 아시아의 인도네시아의 발리,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태국의 치앙마이, 미국을 봐도 댈러스, 라스베거스, 애틀랜타, 보스턴, 캐나다의 토론토와 밴쿠버까지, 그리고 호주 대양주를 봐도 브리즈번과 오클랜드는 대한항공만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나 항공만 취항을 하고 있는 주요 도시를 보면요, 유럽에서는 베네치아밖에 없고요, 심지어 캐나다는 취항하고 있는 도시가 없고 미국에서도 아시아나 항공만 취항하고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좀 취항지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여행을 하고 싶은 도시가 그 대한항공의 취항지에 포함이 된다면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보다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모으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이 여행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좌석의 종류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좌석의 종류는 크게 1등석과 비즈니스석, 이코노미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마일리지 모아서 이코노미 발권하는 건 추천해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1등석과 비즈니스석을 보면 내가 마일리지 모아서 1등석을 탑승할 것인지 그리고 비즈니스석을 탑승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공사 선택의 기준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정말 평생에 한 번 돈 주고 타기 힘든 1등석을 마일리지 모아서 경험해보고 싶어서 마일리지를 모으고 계신다면 대한항공이 나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항공은 1등석과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즉 비즈니스석의 좌석을 좀 확대하고 영업을 활성화하는 편인데 반해서 아시아나항공은 1등석을 축소하고자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가장 좋은 1등석인 코스모 스위트 2.0, 이 2.0을 탑재하고 있는 항공기가 27대나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코스모 스위트 1.0, 그러니까 코스모 스위트 2.0과 1.0을 탑재하고 있는 항공기 수를 총 조사해보면 58대나 됩니다. 반면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1등석에 탑재하고 있는 항공기가 딱 6개밖에 없습니다. 6대 A380에만 1등석이 탑재되어 있고요. 다른 항공기에는 있던 1등석도 다 뜯어내서 비즈니스석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1등석을 탑승하고 싶으시다면 1등석 좌석을 6대의 비행기에서만 운영하는 아시아나 항공보다는 58대나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를 모아서 발권하시는 게 훨씬 발권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비즈니스석을 따졌을 때 아시아나가 더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자체가 많고 취향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석 역시 좋은 비즈니스석을 탑재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기종이 아시아나항공의 기종보다 많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의 비즈니스 좌석 중에서 가장 좋은 프레스티지 스위트를 탑재하고 있는 항공기의 대수를 세보면은 무려 40대나 됩니다. 하지만 이 프레스티지 스위트뿐만 아니고 프레스티지 슬리퍼도 역시 풀 플랫으로 좌석이 180도로 펼쳐져서 침대같이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잖아요. 그 프레스티지 슬리퍼까지 탑재한 기종을 총 합하면 98대나 됩니다. 반면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스마티움, 그리고 로열
노멀, 비즈니스에서 좌석이 180도로 펼쳐질 수가 있는데 해당 비즈니스 좌석이 탑재된 항공기의 대수의 경우 26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1등석보다는 양호한 수준이죠. 이 정도면 어쨌든 26대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일리지 가지고 궁극적으로 발권하고자 하는 좌석의 종류가 1등석이면 대한항공이 더 발권하기가 쉽고,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석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정말 꼭 직항 항공만 타야 된다, 또는 나는 경유편을 타도 상관이 없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각각 항공 동맹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 얼라이언스라는 항공 동맹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모은 마일리지 가지고 각각의 동맹체인 스카이팀과 스타 얼라이언스의 회원 항공사의 티켓을 발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가지고 미국의 델타항공에 탑승을 한다든지, 또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대만의 에바항공에 항공기 탑승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두 개의 항공 연맹체를 비교했을 때 스타 얼라이언스가 스카이팀보다 월등하게 활용도 면에서 좋습니다. 단순히 그 스카이팀과 스타 얼라이언스의 회원사만 봐도요, 스카이팀은 그나마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미국의 델타, 프랑스의 에어 프랑스, 네덜란드의 KLM 그 정도 수준인데 반해서 스타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대만의 에바항공, 일본의 아나항공, 싱가포르항공, 타이항공, 독일의 루프트한자 등등 훨씬 활용할 수 있는 항공사가 많고요. 그리고 티켓을 발권하는 데에도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모았지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발권을 하려고 봤는데 좌석이 없다. 그런데 이런 스타 얼라이언스 발권을 통해서 경유를 하지만 괜찮다, 나는 경유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든다 라고 생각이 들면 아시아나항공의 메리트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직항이 편하긴 하죠. 근데 저는 다양한 항공사의 항공편을 탑승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모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시아나항공도 대한항공과 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일리지가 급하게 필요하냐, 아니면은 좀 여유있게 마일리지를 모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보다 훨씬 빨리 모입니다. 왜냐면 마일리지 단가가 더 싸요. 똑같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카드와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카드를 써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훨씬 더 많이 적립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만든 시뮬레이션 엑셀을 통해서 제가 한번 가상으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같은 금액으로 비교해 봤는데요, 물론 본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항공이 1.2배에서 1.25배 정도가 더 많이 모이는 경향은 보였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정말 뭐 더 해외 사용이 많고 좀 더 알뜰하게 쓸 수 있다면 최대한 1.5배 정도까지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마일리지를 구매할 수 있는 삼포 접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대한항공은 안 되는데 아시아나항공은 되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굉장히 짜잘한 프로모션을 많이 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핸드폰 갤럭시 S10 플러스를 구입하면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무려 25,000 마일리지나 적립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가 빨리 적립이 되고 빨리 모이고, 반면에 대한항공은 단가가 좀 비싼 편이어서 마일리지가 잘 모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에 1, 2년 후에 결혼식이 있어서 신혼여행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환갑, 칠순 여행을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단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모으신다면 아시아나항공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시아나 마일리지 모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지금 단기간에 진짜 많이 모았어요. 카드 프로모션도 해서 그걸로도 받고 핸드폰으로도 받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정말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마일리지를 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마일리지가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또 떠나면 대한항공을 모으고 있는지 아시아나항공을 모으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마일리지에 입문했을 때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만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같이 모으고 있어요. 왜냐면 대한항공 마일리지하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동시에 있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여행을 하고자 하는 날짜에 딱 검색을 해봤는데 대한항공에 좌석이 없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에 좌석이 있다, 그런 경우에 아시아나항공을 발권을 하면 되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고 정말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두 개의 마일리지를 모으고 있지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두 개의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동시에 모으는 거는 좀 녹록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앞선 그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무엇인지 한번 결정을 해서
딱 정해서 마일리지를 적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항공 마일리지를 모으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정말 마음을 먹고 마일리지 모아서 내가 멋지게 여행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본인에게 알맞은 마일리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일리지 그렇게 모아서 어떻게 발권해야 되냐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발권기나 또는 발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가지고 정말 합리적으로 스마트하게 멋진 여행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